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2학기 1학년 1반부터 4반까지 한국사 수업을 함께할 또박이쌤 조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2층 교무실에 근무하고 있고요. 연락처 있습니다. 특히 1반에서 4반까지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하게 될 학생들은 문자로 학번과 이름, 그다음에 간단하게 선생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간단한 자기소개를 문자로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그 연락처를 좀 모아서 따로 이렇게 카톡이나 이렇게 밴드를 통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고요. 오늘은 첫 수업으로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10년대 국내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교과서 179페이지에서 180쪽이고요. 여러분 그 학습지는 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 운동의 배경은요. 10년대는 우리가 앞서 배웠다시피 무단 통치죠. 그래서 가혹한 일제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서 만주와 그리고 연해주, 그죠? 만주와 연해주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또 남아있는 국내 독립운동가들은 비밀리에 결사 활동을 했다는 거죠. 단체를 만들어서 했다는 비밀 결사 활동을 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국내 비밀 결사 단체로는요, 독립의금부와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특히 독립의금부는 여기 의자에 주목하시면 의자에 그래서 임병찬이 고종의 비밀 지령을 받아서 이루어졌는데요. 일종의 의병이죠. 고종의 비밀지령을 받아서 조직한 의병인데요. 이들은 이제 10년대 우리가 일본의 강제 병합이 이루어진 이후에 독립운동을 하는 그 목적,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을 때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들은 복벽주의라고 해서요. 복벽주의, 한자로 좀 어려운데요. 이 복벽주의는 임금 벽자에 회복할 거예요. 임금으로 다시 왕을 이제 추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을 다시 세우고 나라를 되찾겠다 하는 복벽주의를 표방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활동하다 조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발각되면서 아쉽게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마지막 의병이었고요. 복벽주의를 추구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는 박상진이라는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조직이 됐고요. 이들은 이제 임금이 아니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독립된 나라는 민주공화제여야 된다. 그래서 민주공화제 정부를 수립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화주의입니다. 공화주의. 이들이 활동은 뒤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학생이나 교사 등등으로 이러한 단체들도 있었는데 꼭 기억해야 될 단체는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가 있습니다. 복벽주의와 공화주의 차이점 보시면 되고요. 대한광복회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박상진이 조직했다고 그랬죠. 이들은 부어라든지 또 일본에 협조한, 그죠? 일본이 불법으로 징수한 이러한 세금들을 이렇게 탈취하거나 압수해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삼는다. 그리고 해외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해서 독립전사를 양성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독립군들을 양성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1인 고관 및 한인 반역자를 수시로 처단하고 최후의 목적은 뭐냐? 이렇게 독립군을 양성해서 무력으로 일본을 내쫓고 독립을 달성하겠다라는 목적이 확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력투쟁을 통한 독립운동 그리고 추구한 정치 형태는 공화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화주의를 표방하고 의열투쟁을 통해서 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이후에 많은 암살단, 의열단 활동으로 이어지었다는
이어지면서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국외 독립운동의 활동인데요. 국외 독립운동의 특징은 많은 단체가 있지만 그 단체, 대표적인 단체들이 어디 위치해 있는가에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외 운동 우리가 만주와 연해지라고 했죠. 그래서 만주를 다시 세분하면 남만주, 동만주, 또 연해주, 미주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80쪽 같이 보시면서 체크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10년대 국외 독립운동은 단체와 위치를 잘 확인하라고 했는데 먼저 이쪽에 서간도죠. 서간도의 그 삼원보 지역에 대표적인 그 독립운동 단체는 경학사가 있습니다. 경학사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설어군정서 그 다음에 유명한 신흥무관학교가 있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영화 암살에 조진웅 배우가 연기했던 그 신흥무관학교의 그 마지막 졸업생 이런 역할로 나왔었죠.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가 있습니다. 이 간도 삼원보 지역, 그 다음에 이쪽에 북간도 지역의 용정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여기 용정에 유명한 명동학교 있습니다. 명동학교, 그 다음에 여기 왕청에는 대종교, 일제시대에 굉장히 민족종교로서 독립운동, 또 독립운동과 독립군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는 대종교, 중강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로군정서군, 그죠? 북로군정서군이 있는데, 여러분, 유명한 청산리 대첩, 20년대에 가면 청산리 대첩이 나오는데 그 주축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해주고, 특히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는 권어패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고요. 나중에 이름을 계속 바꿉니다.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바꿉니다.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자주 눈에 익히면서 단체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도의 대표적인 꼭 기억할 단체는 경학사, 신흥무관학교, 그죠? 그 다음에 용정의 명동학교, 그 다음에 이쪽에 북로군정서군, 연해주 지역의 권어패라든가 대한국민의회 정도 위치와 단체를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기출문제가 있는데 한국사 검정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가와 나 지역의 국외 동포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가는 삼원보, 그러니까 서간도죠, 우리. 나는 연해주 지역의 블라디보스토크예요. 그래서 가를 보시면 해조신문, 권업신문, 낯설지만 권업신문의 힌트가 있죠. 권업회 앞에 배웠던 나가 되겠죠. 나. 이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2번 신흥강습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그렇죠? 이렇게 맞는 설명이고요. 서전서숙 명동학교는 여기 아까 용정이 있었죠. 용정. 해당이 안 되고요. 한인자치국인 경학사 여기 간도 삼원보였죠. 삼원보. 나가 아니고 가야가 되고요. 대한인국민회는 대한인국민회 같은 경우에는 미주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미주 지역. 그렇죠? 미주 지역. 그래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그렇죠? 2번에 신흥강습소가 맞는 설명이죠. 이런 식으로 위치와 대표적인 단체를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에 자주 되고 있습니다. 반복하시면서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10년대 국외 독립운동 활동 중에서는 이제 1910년대 후반을 전후해서 독립선언을 발표합니다. 독립선언을.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박은식, 신채호가 중심이 된 대동단결선언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서환과 안창호가 중심이 된 대한독립선언서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언서 두 개가 있는데 비슷합니다. 비슷하면서 시기는 좀 앞서 차이가 좀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동단결 선언은요,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 이게 이제 경술국취일이죠. 일본에 의해서 이제 강제 병합단 날 경술국취 8월 29일입니다. 그죠? 8월 29일인데 삼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설명 보시면 세 가지 보물.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을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일제에게 이제 강제 병합당하면서 이게 삼보가 포기됐다. 그럼 이걸 포기된 것은 누가 가지게 되냐면 우리 2천만의 생명과 국민들이죠. 3천리의 영토, 4천여의 주권은 우리가 상속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패망하게 되면서 조정멸망해서 그 주권이 국민에게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다시피 이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공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자, 대한독립선언서 보겠습니다. 대한독립선언서도 일체의 방편을 다하여 군국주의 전제를 없앤다. 일체의 방편, 모든 방법을 다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다해서 군국주의, 일제, 그죠? 일제 군국주의를 없애고 민족 평등을 세계에 밝힌다.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경제적 부를 우리 동포들에게 베풀고 있다. 남녀 빈부의 차이를 없애겠다. 굉장히 이것도 민주적인, 그죠?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한일 강제의 병합은 원천적으로 무효고 육탄 혈전을 통해서라도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세계 모든 민족은 평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국주의나 식민지 국가에 다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내국적으로 안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와 부를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면서 두 독립선언서의 공통점은 공화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시면요. 10년대 국내에는 비밀결사, 국외에는 해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했다. 왜 이들이 비밀결사와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했느냐? 그 배경을 보시면 10년대 무단통치인 거죠. 강압통치를 벗어나서 비밀리에, 그리고 국내가 아닌 국경선 만주 연해주 일대에 가서 독립군기지를 건설했다는 점이죠. 비밀결사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가 있고요. 복벽주의와 공화주의 차이점, 임금을 추대하고 반대로 공화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거죠. 독립운동기지 건설은 위치와 단체, 서간도는 대표적인 지역에 경학사 신흥무관학교가 있었고요. 북간도에 명동학교, 북로군종서, 연해주 지역은 블라디보스토크의 권업회에서 이름을 바뀝니다. 같은 단체 이름을 확대하면서 바뀌어요. 대한국민의회. 미주 지역에는 대한인국민회가 있습니다. 대한인국민회. 독립선언서에서는 대동단결선언과 대한독립선언이 있는데 공통점은 민주공화주의를 추구한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3.1운동의 전개와 영향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